안녕하세요. 바람개비 이민경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입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을 바람개비로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2편으로 제 인생 바람이 불어도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됐던 인생 5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막은 이제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이제 어렵게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간 얘기를 4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의원을 모시는 일이라는 게 이제 4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 의원님들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요번에 이제 2024년에 선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당선되신 의원님은 2028년까지 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이 4년 임기면 마찬가지로 보좌관도 4년 임기로 4년 후에는 실업자가 되는 거죠. 다음 의원실이 정해지지 않는 한은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그 4년을 이어서 20년을 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 경력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게 1994년인데, 그때서부터 인생 목표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게 목표가 됐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게 목표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저희 시아버님도 군인 출신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30년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반면에 우리 시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20년 하고 연금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친정을 가면 생계형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공무원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공무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사기당하기 딱 좋은 전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아니나 다를까 퇴직금 받은 걸 다 이제 잃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번 달은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생계형 대화를 하는 반면에 20년 군인 생활을 해서 연금 수급자가 되신 저희 시아버님은 그냥 재미난 얘기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금을 받아야 되겠구나. 연금을 받은 사람과 연금을 받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나 많네? 이런 걸 느꼈던 제가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국회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별정직 공무원 4년 또 4년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5번을 하면 20년이 되겠네. 그럼 20년 되면 나도 연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다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별정직도 20년을 하면 연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인생 목표는 공무원 연금 받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는데 이제 그 20년을 채워야 되는데 중간에 의원님이 떨어지면 실업자가 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 의원만 여성 보좌관을 썼지 남성 의원이 여성 보좌관을 두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여성 국회의원이 한 번에 뭐 3명, 4명 이렇게 소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00년도에 모셨던 의원님이 지역구를 나가신다고 그래서 가서 선거 끝나서 오니까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자리가 다 채워져서 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인생 오막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 국회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절망적이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다 좋은 기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됐어요. 그래서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된 게 제 인생 오막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국회에서 보좌관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으로 일종의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게 여성인력개발센터니까 학원과
취업정보센터를 같이 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 보좌관은 직원을 한 5명 정도 같이 일하는 반면에 여긴 10명, 20명 직원을 두고 또 강사들도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인력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일종의 이제 CEO, 학원 사업을 하는 CEO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서 CEO 교육도 받으러 가고 그리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강을 위한 인사말도 하고 종강을 위한 인사말도 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수강생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또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로서의 경험을 인생 오막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블로그 광고를 지금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번 서초센터 관장을 했고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2004년에 또 의원님이 떨어져서 2년 동안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또 가서 이제 경영에 대한 경험과 홍보에 대한 경험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 보좌관으로 공무원 20년을 채우는 게 목표니까 다시 또 자리가 생겨서 국회로 2004년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시는 의원님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2012년에 이제 국회를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22년이 돼서 이제 퇴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 업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의원님들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거의 뭐 24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원님들도 야간에도 연락 주시고 해야 될 새벽부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량과 하드한 점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평상시에는 유하고 좋았던 분이라 하더라도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다음에 재선 도전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그 치열함이 바로 보좌관한테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 받아서 퇴직을 하면 나는 그냥 쉬고 여행 다니고 재밌게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퇴직을 했는데 딱 쉬어보니까 너무나 달달 볶이면서 치열하게 살던 사람 입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은 이제 그래도 쉰다고 이제 친한 사람도 만나고 모임 여기저기 오래는 데 가고 뭐 가려는 데 가고 뭐 놀러 가자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한 1년을 보냈어요. 근데 KBS에서 일했죠. 국회에서 일했죠. 굉장히 치열하고 공격적인 업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쉰다는 게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비서협회 회장과 순천향대학 교수로 7막, 8막을 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비서협회 회장은 어떻게 보면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하는 거나 유사하게 이제 그 CEO로 협회를 운영하는 일인데 비해서 순천향대학의 취업진로센터 교수가 되는 거는 이제 새로운 또 도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 8막인데 제가 순천향 대학의 교수가 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인턴 교육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심히 잘 시켜서 그 인턴들이 변호사도 되고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경험을 가졌고 그 경험을 옆에서 지켜봤던 순천향 대학의 취업진로센터장께서 저를 이런 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아이들 취업을 위한 교수 역할을 해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이제 인생 8막으로 순천향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제도 내주고
과제도 검토해서 성적도 내고, 근데 이제 그 교수를 통해서 얻은 거는 제가 PPT를 만드는 능력을 개발을 했죠. 강의를 하려면은 PPT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로서의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까지 끝낸 다음에 인생 9막으로 시작된 게 제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1편과 2편을 통해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제 인생 9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인생 10막은 뭐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9막이고 그 지금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단계에서 과연 어떤 바람을 일으키면서 9막까지 달려왔는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면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는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책을 써야지, 유튜브를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과 같은 생각으로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